반갑습니다. 시너스트 가족 여러분, 박인숙 ABO입니다. 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우리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가 있는데요.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갖고 여유로운 마음속 에너지를 넣어드릴 수 있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S라이브 제품쇼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세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건강한 성장을 위해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은진 강사님께서 성장과 면역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장과 면역 강의를 맡은 ABO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성장의 단계를 설명하는 그 그림이 너무 귀엽죠? 제가 최근에 16년 만에 아기를 낳아서 이 표에 지금 3번째 정도 아기가 이제 저희 아기인 것 같아요. 출생에서부터 만 2세까지 급성장기를 겪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1.5배 정도의 사이즈로 1년 만에 자라게 되죠. 그리고 2년 정도가 됐을 때 50cm에서 88cm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 아기가 한 90cm가 넘었거든요. 딱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춘기 이전까지의 아이들은 연평균 5.5cm 정도 꾸준히 안 자라는 건 아닌데 처음처럼 그렇게 자라지는 않죠. 1년 동안 5cm보다 자라고 있지 않다면 성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사춘기가 됐을 때 이제 제2의 급성장기가 우리 다시 오면 좋겠지만 인생에 저렇게 한 번밖에 없네요. 이때는 1년에 대략 7에서 12cm 정도 자라고 남자아이들은 3년, 여자아이들은 2년 정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남자아이들 중에 165인 친구가 있고 180인 친구가 있는 게 저 1년에 자라는 저 사이즈의 5cm 정도의 차이가 3년이 지속되면 15cm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 갭을 메워줄 수 있으면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서 청년기까지 이제 마저 조금 더 큰 이후에 성장판이 닫히면서 성장이 멈추게 돼요. 유전적인 그런 통계로 환산하는 엄마 아빠의 평균 키로 보는 예상 키입니다. 엄마 아빠 키의 평균에 6.5를 더하면 남자아이의 예상 키고 엄마 아빠 평균에서 6.5를 빼면 여자아이의 예상 키가 되죠. 아빠가 173이고 엄마가 163인 가족의 경우 아들은 174.5, 딸은 161.5. 제가 6.5를 더했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네, 그 정도의 키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예상 키는 161.5라니 네, 남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죠. 어떤 경우에 성장 관리를 해야 하나? 100명 중에 키가 작은 순서를 1번으로 했을 때 3번 이내인 경우, 그리고 만 4세까지 100cm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성장 골 연령이 다른 친구보다 2년 이상 어린 경우, 그리고 사춘기 이전에 1년의 평균 성장이 4cm보다 덜 자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성장 관리라는 거를 해야 돼요. 이 성장 관리를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저신장. 이 성장 클리닉을 찾는 아이들의 80%는 부모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병은 아니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체질성 이제 성장 지연. 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았는데 또래 친구들보다 사춘기가 늦게 와서
이제 2, 3년 정도 늦게까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서 걔는 최종 키가 다른 친구들에게 비슷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를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질병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질환인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 너무 당연히 키가 크지 않겠죠? 두 번째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X 염색체의 이상으로 최종 키가 140에 머무는 경우인데 XX 염색체 중에 하나를 소실한 이제 여성에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내분비 호르몬의 이상, 갑상샘 호르몬의 결핍, 당뇨병, 후시용 증후군이라고 하는 도신 종양과 뇌하수체 종양,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신장에 머물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뇌종양, 결핵, 만성 신장질환, 심장기형, 소화기 장애 같은 그런 만성질환, 그리고 자궁 내에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 자라지 못한 경우에도 저신장에 머물게 되죠. 3, 4세까지도 저신장이 지속이 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 치료가 성장에 도움이 돼요.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때 예상 키보다 최대한 10cm 정도 성장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게 되기가 되게 어렵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65까지, 여자아이들은 153까지만 보험 치료가 가능하고 더 이상 키우고 싶으면 본인의 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성장호르몬 치료 비용이 몸무게당 2만 원 정도, 한 달 치료비가 그 정도 나오는데 체중 30kg의 아이가 월 치료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60만 원 정도 드는데 최소 3년을 치료한다면 2,16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제 친구 케이스예요. 그 집의 아들도 이제 몸무게가 2배잖아요. 60kg니까 그러면 비용도 2배. 그래서 두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당연하겠죠. 잘 먹는 아이들이 잘 크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생활, 열량 영양소를 많이 먹고 미량 영양소도 골고루 먹는 그런 필요하고 운동도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하셔야 되고 수면도 깊은 수면을 10시에서 2시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유쾌할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사망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와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크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걸 정신사회적 저신장이라고 해요. 키 성장이 자연이래요. 가만히 냅둬도 애가 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성장 유전자가 방해를 받지 않으면 이 성장 유전자는 원래 능력에 가까운 근사치를 세상에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게 한 달에 1cm가 될지 아니면 10cm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성장 유전자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 부족이고 두 번째로는 영양소의 부족 또는 불균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성장 유전자의 스위치를 충분히 누를 수 있게 되겠죠. 자, 성장 호르몬은 우리 뇌의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고 그게 또 시간이 있어요. 밤에 10시에서 새벽 2시에 가장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시간에 그래서 충분히 자야 되겠죠. 그래서 뇌하수체의 기능을 촉진하면 우리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수면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히 운동시키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탄산음료 같은 걸 줄여서 이제 숙면을 좀 방해하는 카페인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되고 충분히 잘 잘 수 있도록 깊게 잘 수 있도록 좋은 침대, 베개, 잠옷, 이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절하게 배부른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을 배부르게 키우려고 막 먹여가지고 재우지 마세요. 왜냐면 배가 많이 부르면 밤새 이 소화기를 혹사시켜서 아이들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느라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저혈당으로 숙면이 어렵대요.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체지방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살이 쪘어? 그럼 금방 키로 가겠네?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살찐 거에 좀 우리가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소화 비만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성장에 쓰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다면 진짜 성장에 필요한 때는 쓰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성호르몬. 성호르몬이 이제 뭐 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머리에서 냄새가 날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2차 성징을 준비하면서 성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성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같은 자재 창고를 쓰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아이들이 한 40kg 정도가 되면 보통 사춘기가 시작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아의 경우, 여자아이들은 40kg 정도가 되고 체지방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얘가 이제 생식을 해도 되겠네? 하고 몸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는 여아는 11세, 여아가 좀 빨리 오죠. 11세, 남아는 13세에 오고 이렇게 여자아이들 경우에 초경을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후에는 성장 호르몬이 이제 덜 나오고 성장도 멈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리하고 1, 2년 좀 1, 2cm 더 크다가 멈춘 킵니다. 네. 그다음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같은 경우에도 푹 자야 되는데 킁킁거리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것들이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방해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원료인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이시는 게 이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성장 호르몬의 이 재료인 아미노산 중에 특히 트립토판과 트레오닌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고기, 생선, 콩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 어떤 걸 많이 먹이고 계신가요? 네, 다 골고루 먹이셔야 되겠지만 뭐 고기가 뭐 훌륭한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산성식품이고 무항생제인지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췄는지 좀 찾아서 먹이셔야 되고, 생선도 중금속이나 또 지금 바다 오염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콩도 출처를 알 수 있는 유기농 재배 콩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두부를 사도 그 글씨가 얼마나 조그맣게 써져 있는지 외국산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외국산 대부분 GMO입니다. 예, 주의해서 먹여야 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콩으로 만든 뉴트릴라이트 파이토프로틴과 뉴트리키즈 베리 프로틴이 있어요. 베리 프로틴에는 칼슘과 비타민C가 같이 들어가 있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 발달이 늦어지고 이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단백질 결핍에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결핍증으로 콰시오커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1에서 4세까지 어린이들이 이유식 뒤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급속한 성장에 필요한 이제 영양 섭취가 부족할 때 저렇게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질병은 열량까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극도로 부족한 그런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백질의 과잉증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균형 잡힌 영양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31% 정도를 차지해요. 병이 많은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인체에 흡수된 영양소는 첫 번째로는 생존에 쓰이고, 생존에 다 쓰인 이후에나 키 성장에 그러니까 생존 다음에 키 성장인 거예요.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키 성장에 갈 영양소가 부족하겠죠.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미량 영양소고, 비타민 A가 세포를 분열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뭐 50cm에 태어나서 3kg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50kg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반드시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골, 그 뼈가 성장할 때 연골이 형성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비타민 B1, 티아민, 얘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 가루에다가 넣어놓은 그 식품들은
급원 식품이에요. 엽산도 핵산이 분열될 때 필수 영양소죠. 우리가 임신했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년기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포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엽산이 부족해도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의 FDA에서 모든 가공식품에 엽산을 첨가하게끔 권장하고 있죠. 비타민 C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이 콜라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 인체를 구성하고 있고 뼈의 50%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너무나 중요하고 비타민 C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캄보디아에서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1년 정도 비타민 C를 먹인 집단과 안 먹인 집단의 키를 비교했는데 10cm가 차이 났어요.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게 SBS 스페셜인가에 나와서 그 키성장애 엄마들이 이제 힌트를 얻었던 것 같은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참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도 부족한 것들은 보충제 형태로 드실 필요가 있고 비타민 D 요새는 병원에서도 처방해주고 소아과에서도 꼭 먹으라고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 뼈 성장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연화증, 어린이 두개골 연화증 이런 것들이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비타민 K, 조골세포가 이제 뼈를 형성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골 형성과 연골 조직 유지에 필요합니다. 미네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고 그리고 철분 부족하면 빈혈이 올 수 있고 요오드도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 부족했을 때 성장 지연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셀레늄,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들도 중요한 영양소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죠. 특히 아연이 정상적인 면역과 세포 분열에 필요하고 결핍 시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애들이 입맛이 없죠. 그래서 애들이 아연 비타민 엄마들이 찾는 게 뭐예요? 밥 잘 먹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먹으면 애들 면역력도 좋아지고 잘 성장하고 낫죠. 피부 탄력 저하, 전립선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연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필수 지방산에 들어가는 오메가3,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6는 사실 일부러 먹이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평소에 식단에서 너무나 많이 먹고 있고 오메가3를 많이 먹일 필요가 있겠죠. 부족 시에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데 제 친구가 저랑 비슷하게 아기를 늦게 낳은 친구가 있어요. 두 돌이 안 돼서 걔를 그 우뇌 교육이라고 하는 걸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세몬 오메가3를 10통을 샀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세몬 오메가3를 씹어 먹게 하고 있습니다. 자, 면역이란 뜻은 역병을 면제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immunity라고 하죠. 그래서 면역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침입자를 방어하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해독과 정화를 하는 거, 우리 몸의 조직을 복구하고 보수하는 거를 해요. 이 면역을 위해서 첫 번째로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영양소, 점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영양소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영양소들과 겹치긴 하는데 중요한 영양소가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 A, 아연, 오메가3, 유산균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이제 면역 체계는 호상구,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 그런 그 백혈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2시간마다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야 된대요. 매우 빠른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는 데는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해요. 엽산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이런 애들이 모두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날 때 필요한 그런 영양소고 비타민 C도 백혈구에 힘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흉선이라고 하는 기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흉선은 어렸을 때는 작았다가 자기 20살이 되면 주먹만해졌다가 다시 나이가 들면 작아져요. 자기 엄지손톱만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로 작아지는데 이 흉선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병원에서 무료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있는 거죠. 그 흉선이 작을 때 그때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도 이제 무료로 맞게 해줍니다. 국가에서. 이 흉선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아연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초유 성분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과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네, 장에 우리 면역세포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유산균, 식이섬유, 그리고 장의 운동성을 위한 칼맥디, 비타민 B, C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뉴트릴라이트에서 어린이들이 뭘 먹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성해서 제품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키즈 플러스 세트, 뉴트릴라이트 틴즈 플러스 세트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영양소들을 이렇게 다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올 거예요. 이제 방학에는 엄마와 아이가 한 팀이 돼서 우리 아이의 성장의 필수 조건을 체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쌓을 수 있는 시기래요. 지금 아메이에서 바디키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름방학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래요. 뭐 이 구성은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구성이 여름방학 구성이다 말할 수는 없고 지난 겨울방학에 했던 구성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키즈 플러스 세트, 틴즈 플러스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요 자세 체형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같이 이제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체형 교정 GX를 온 오프라인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 뉴트릴라이트 건강성장 프로그램이 그냥 뭐 아메이가 영양제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인바디로 체성분을 분석해주고 엑스바디로 자세 체형을 분석해주고 뷰노라고 뼈나이 유사 사례 검색 서비스 그리고 영양, 운동, 수면, 건강습관 미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토탈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장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키즈 플러스 세트가 지난 겨울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다 뭐 우리가 이거 프로모션 안 해도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유산균, 프로틴, 비타민 무기질, 오메가3 이거 다 먹이고 있는 건데 이걸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운동 성장, 그러니까 건강 성장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뼈나이 검색 서비스, 체형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재구매도 할 수 있는 바우처까지 그렇게 주는 프로모션을 이제 여름에도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그로잉 랩이라고 하는 뉴트릴라이트에서 또 새롭게 출시하는 그 9월에 출시할 플랫폼이에요. 보시면 다각적인 성장 현황 분석을 만 3세부터 19세까지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마이랩이 추가가 돼서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분석해주고 성장 유형 체성분 분석 하는 인바디, 그 다음에 엑스바디, 그리고 뼈 검색, 뷰노, 그리고 NQ 그 영양지수 검사, 그리고 건강 성장을 위한 맞춤 영양으로 1:1 컨설팅까지 해주는 그런 성장 현황 분석과 그리고 그 데이터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그런 레포트를 이제 주는 그래서 성장 변화를 한눈에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박땡땡 리더님 가족의 사례를 좀 소개할게요. 저희 팀에서 같이 사업하고 계신 리더님인데 남편의 키는 173 그리고 이분의 키는 165예요. 남편분이 되게 건장해 보였는데 173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전적 통계상 이제 예상 키는 아들 같은 경우에 175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작은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부터 뉴트릴라이트를 먹이기 시작했고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군대를 다 갔다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몇 cm가 되었냐면 큰아들은 183, 작은아들은 189까지 컸어요. 지금 예상했던 키가 175인데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14cm가 더 큰 거죠. 뉴트릴라이트만 열심히 먹이신 것 같아요. 저희 그 스폰서님 말씀에 의하면 얘는 밥도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농담이고
잘 해서 먹이셨기 때문이겠죠. 자, 요 아이는 제가 뒤늦게 나와서 원래는 제가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만 맨날 공부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했던 키 성장 프로그램을 저희 아기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트리키즈 2알, 더블 X 한 알씩, 아세로라 C 3알을 갈아서 마이크로바이옴 1번, 그리고 화이버 파우더 3분의 1포, 그거를 프로틴 워터에 흔들어서 먹여요. 그게 콩콩 주스라고 제가 이름 지어서 하루에 2번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씹어 먹게 하는 비타민이 있는데 세몬 오메가3를 제가 2알이라고 썼지만 어떤 날은 10알을 먹어요. 아픈 날은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레시틴 가끔, 그리고 칼맥디도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트루 콜라겐을 얘가 프로틴을 잘 안 먹어서 이제 먹이게 됐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카로틴도 씹어 먹고, 그다음 이뮤니티 플러스도 간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뉴트리션 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스 코리아 기준이 혹시 2040년에 조금 바뀐다면 저희 애기도 미스 코리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제가 너무 많이 먹이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저는 사실 안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먹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내내 옮아오던 감기가 더 안 걸리더라고요. 그 2달 정도를 계속 아팠었는데 봄철 내내 3월, 4월 계속 아팠어요. 제가 5월을 딱 한 달 그렇게 먹여봤고 6월에도 먹이고 있는데 콧물이 더 이상 안 흐르고 감기가 더 이상 걸리지 않네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게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필요량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생존이 해결된 이후에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생존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최적 섭취량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 섭취량인데 이만큼까지 먹여야 성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훨씬 부쩍부쩍 큰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기가 이제 유전적 통계로 만약에 본다면 아빠 키 173, 엄마 키 163이에요. 좀 더 키가 큰 남자를 만날 걸 그랬어요. 왜냐면 유전적으로 보면 예측키가 잘못 썼는데 161.5예요. 161.5도 뭐 예쁘죠. 근데 혹시 미스 코리아를 하고 싶으면 어떡해? 그래서 좀 더 키워주는 걸로. 그래서 10cm를 더 키운다면 172. 제가 이렇게 키우는 걸 목표로 저희 아기에게 실험을 하고 있고, 저희 아기가 잘 크고 있으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의 사례로,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그렇더래, 누가 잘 컸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기가 잘 크고 있는 거를 보여주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이 후원되는 것 같아요. 애를 늦게 낳기 잘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기 미스 코리아 되는 이야기. 혹시 2040년에 미스 코리아를 보시면 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올바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면역을 뉴트리키즈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무더운 여름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송진영 리더님께서 정수기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물을 만드는 기술 이스프링을 강의할 송진영 ABO 송진영입니다. 좋은 물과 편한 물,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드시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선택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하고 난 후에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와 그 다음에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영양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는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그래서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장기를 이루고 장기가 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9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은 다시 말하면 건강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물의 역할을 보면 왜 좋은 물이 몸을 만드는지, 물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좋은 몸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체온 조절을 하고 장기 역할을 원활하게 하고 많은 일들을 여기서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암 환자들의 피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 산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약 알칼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잔의 물을 마셨을 때 30분 안에 온몸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8일 동안 이런 물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나중에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분 내에 내난소 자궁에 도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염된 양수는 아토피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임산부들에게 정말 이 스프링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아가 양수에서 자라나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양수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토피나 많은 질병들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프링만큼은 임산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알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의 기준을 아셔야 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좋은 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물의 기준은 농약, 중금속, 박테리아 등 유해 성분이 없는 물,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 성분이 적당히 함유된 물, pH 농도가 7에서 8 정도의 약 알칼리성 물,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이 좋은 물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런 좋은 물들이 우리 자연의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는 정말 수돗물 아니 이런 좋은 물의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 물 자체가 그냥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상수원에서 물을 잘 소독을 해서 내보내주지만 우리 가정 가까스로 오는 곳에 이렇게 노후된 배관이나 그 다음에 그런 성분들, 이런 배관을 만드는 성분들이 독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식수에서 발암물질 검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조 라떼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남조류의 녹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약물 성분이 이렇게 사대강 하천에서 검출됐다는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약을 섭취하고 나서 저도 남는 약들을 어디다 버렸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원래 약국에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변기에 버렸던 그런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들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라함물, 이 대구 수돗물에서 신종 발암물질로 다량 검출됐다고 해서 한참 이슈가 됐는데 이 가브라함물은 우리 그 코팅된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그런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으로 우리가 살처분된 가축들이 있잖아요. 이 가축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비닐 위에 이게 똘똘똘 말아서 그냥 땅에다 묻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땅에서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식수의 비상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사태를 봤을 때 이 PFOA와
FOS는 가불화합물의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이 실화인데요. 다크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인류의 99%가 중독된 치명적 독성 물질의 정체에서 이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현상들이 이 영화에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보셨으면 하고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을 우리가 그냥은 드실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역삼투압 정수기는 우리나라에 80%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삼투압 정수기가 사람을 잡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역삼투압은 이런 아주 미세한 필터로 진짜 나쁜 거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근데 대신 좋은 것도 완벽하게 걸러낸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온 물의 산성도를 비교해 보니까 5.5의 약산성 물이인 거죠. 그러니까 산성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물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산성화가 되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결국은 미네랄 부족에 의한 인체의 산성화가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혈액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정말 소비자들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산성화된 혈액을 보시면 그냥 사진인데도 되게 끈끈하고 막 뭉쳐 있어서 뭔가 되게 아플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그런 사진이지 않습니까? 징그럽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다 막히면 이 성인병의 원인도 되고요. 또 이 혈액들이 끈끈하게 뭉쳐서 암 유발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알카리 혈액은 보면 정말 깨끗해 보이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혈액이 잘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산성화가 된 몸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소 결핍을 초래하고요.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카리수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 몸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원활한 산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소멸됩니다.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와 같이 산소와 pH 수치는 암 발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좋은 물의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의 역할을 말씀드릴 때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혈액의 알칼리성을 유지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그게 이렇게 자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대가 너무 편리한 걸 찾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정수기도 정수기지만 생수도 더불어서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저는 정수기보다 생수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생수는 미네랄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생수를 취합하는 그 추수원은 300개밖에 안 되는데 브랜드는 2,000여 가지가 넘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수질은 똑같은데 이 플라스틱의 원료나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합성 재료들 물질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건데 심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에 대한 그 신뢰성도 없고 그리고 세균 증식이 최적입니다. 우리 왜 그 마트 같은 데 다녀보시면 햇볕에 생수빵 많이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냉장고에서 시원한 걸 먹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지만 이미 다 세균들이 증식되어 있는 상태의 물들을 우리는 시원하게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들어가면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가장 많이 이렇게 모이냐면 지방에 많이 모입니다. 우리 지방은 독소를 감싸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 독소가 잘 들어가지 않게끔. 근데 이 지방이 가장 많은 곳이 뇌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뇌에 지방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뇌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발달과 생식 장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 임신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임신이 안 되고 난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들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수는 방부제, 살균제, 표백제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이다. 생수는 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생수병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소제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이 가소제라는 성분은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비스페놀 A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생수는 웬만하면 안 드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차피 우리가 그냥은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좋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만드는 이스프링에 대해서 제가 특장점을 같이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프링은요, 지키는 필터가 있어요. 이 지키는 필터가 압중 카본 필터라는 건데 1등급 코코넛 껍질을 숯으로 만들어서 잠실 주경기장의 표면적이 6배가 되는 숯을 초밀도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를 만들어내고요. 그럼 이 필터에서 15가지의 신종 오염 물질을 포함한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이 걸러져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미네랄들은 그대로 저희가 섭취할 수 있도록 이 필터가 열일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필터입니다. 그리고 알카리수예요. 우리 필터에서 나오는 건 pH 수치가 딱 맞는 알카리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선 UV 램프인데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은 그런 압축 카본 필터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필터 안에 UV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254 나노미터의 자외선으로 마지막 과정에서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까지 살균을 해서 저희가 건강한 물을,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수로 마시는 게 가장 건강한 물이고요. 고인 물은 조금 세균에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직수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력으로, 특별한 기술력으로 우리가 NSF의 4가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NSF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요. WHO에서 우리의 이렇게 실내 환경, 공기, 물,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을 제시하는데 이 제시했을 때 NSF가 연구를 해서 인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정수기는요, 그냥 정수 성능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재질과 구조, 그다음에 정수 성능 이 3가지 모두를 통과해야만 NSF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 냄새까지 그리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99.99%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까지 그 다음에 각종 유기화합물 감소가 되고 우리 마이크로시스템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독성 발암물질 그 다음에 코팅제인 그 가브라함물까지 다 제거가 된다고 이미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의약품 신종 오염 물질까지 감소가 된다는 인증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또 놀라운 사실들이 자꾸 나오는데 마약 성분도 검출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저희들 삶을 이렇게 케어해 나가야 되지 않는 시대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프링의 9가지 특징을 보면 더 많이 있어요. 이 많은 특징 중에 제가 3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UV 램프가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전력이 필요한데 이게 무선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아메이만의 자체적인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빌려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칩이라고 해서 우리 24시간 365일 아주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전혀 필터 하나만 갈아 놓으면 알아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물이 전혀 없는 직수 방식입니다. 우리 그 렌탈 정수기 같은 경우는 1리터의 물이 필요하면 4리터의 물이 버려집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 사진도 좀 많이 보여드리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스프링이 이렇게 저기 깨끗한 필터, 그러니까 카본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사용을 끝내고 나서 보면 각 지역 색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필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만약에 이 압축 카본 필터가 없었고 이스프링 정수기가 없었다면 이 많은 오염 물질들을 저희가 몸에다가 다 집어넣는 격이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프링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좋은 물을 마신 후 하루, 한 달 뒤에 변화는 작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년, 10년 뒤 좋은 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자들을 보면 성공하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옳은 일을 꾸준히 하는 거가 성공 법칙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좋은 물을 꾸준히 마시다 보면 진짜 10년 후, 뭐 5년 후 저희 몸은 반드시 변해 있을 거고요. 건강한 몸으로 정말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누트리라이트로 몸이 그냥 사자성어로 딱 표현하자면 환골탈태, 정말 새로운 몸을 다시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좋은 영양제를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먹이고 싶은데 이거를 꾸준히 먹더니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온 가족이 지킬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영양제가 이스프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프링을 원픽으로 잡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 전달 방법과 또 후원 사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분이 신장 이식으로 영양제 섭취가 전혀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이분이 남편 건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주셔서 제가 정보를 많이 드리는데 남편이 엄청 고정관념이 강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전혀 제가 매번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항상 캔슬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의지가 또 강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양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스프링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프링이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분도 되게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신장 이식을 하신 분에게는 이스프링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꾸준히 이렇게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두려우신 거죠. 너무 고지식하신 남편이시고 고정관념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편법을 썼습니다. 우리 이스프링은 어디에 숨을 수 있어요? 우리 싱크대 밑에 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싱크대 밑에다 살짝 숨겨서 이스프링 물은 리더님만 드시고 남편분은 그냥 그 렌탈 정수기를 드시게 하라고, 나중에 그 물을 드시게 되면 아마 렌탈 정수기는 못 드실 거라고, 일단 리더님 먼저 건강해지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스프링을 전달을 했는데 정말 생각대로 됐습니다. 남편분이 그 렌탈 정수기 물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렌탈 정수기가 약정이 남아있는데도 취하를 하시고 이스프링을 드시는 그런 역사를 만든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스프링과 그리고 남편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조금 사라지면서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미팅도 진행하고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본인이 이런 우리 아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믿음이 강하셔서 정말 소비자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제가 역으로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멋진 리더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전부터 우리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 분이셨어요. 정말 예쁘죠. 근데 이런 예쁜 소비자, 우리 파트너의 뎁스로 후원을 제가 들어갔던 소비자인데 제품을 10년 전부터 뭐 정전기, 정수기, 퀸 안 쓰시는 거 없이 다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케팅 설명을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케팅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약간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후원을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책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책을 너무 잘 읽어내시다 보니까 후원이 아주 손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홈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팀도 지금 파트너의 뎁스에 뎁스까지 나오는 그런 멋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는 우리 예쁜 리더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소비자 감동 사례인데요. 변비가 되게 심하신 소비자셨어요. 유산균이 좋다는 유산균을 다 드셨대요. 근데 변비가 해소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알잖아요. 유산균이 변비를 해소하는 것보다 장을 케어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이런 장내 세균의 혁명 뭐 이런 책들, 장 관련된 책들을 드리고 또 저희 제품과 함께 이렇게 다른 그 콜라보를 해서 장에 좋은 식품들을 만들어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같이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스프링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프링을 드시면서 정말 변비가 많이 개선되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을 통해서 정수기 소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방암 소비자세요.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의사들과 되게 결속력이 단단해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말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정보를 드렸지만 잘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소비자 한 분이 아버님이 암이셨어요. 근데 의사분이 약 알칼리수를 드시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소비자가 이렇게 그 이스프링을 찾아서 이렇게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사례를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같은 이때 암 환자다 보니까 공감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이스프링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 유방암 소비자 의사분은 비타민 C와 비타민 D를 꾸준히 드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어차피 죽을 때까지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장바구니를 해서 이 비타민 C와 비타민 D를 꾸준히 드셔라 하고 장바구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 SOP를 가입해서 이렇게 꾸준히 SOP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스프링 라이브 방송 후 전달 사례. 저희 팀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기 어렵거나 설명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비자분들에게 이렇게 라방으로 만나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전달해서 저희들 제품이나 이런 캐시백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제가 그날 정수기 강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정수기 강의를 하는 날 친한 동생이 들어왔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땐 잘 못 알아듣더니 방송으로 하니까 조금 전문가처럼 보였나 봐요. 갑자기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정수기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정수기에 대해서 일단 정보를 들어라 하고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정수기를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라이브 방송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드는 이스프링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원픽으로 정해서 이스프링을 전달하는 이유는요. 그냥 세계 판매 1위 정수기라서가 아니라 이 정수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재정을 지켜주는 힘이 있음을 제가 알기에 이 정수기를 원픽으로 잡아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제가 드린 그 정보들, 경험 사례들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마케팅 설명을, 그리고 제품이 잘 들어가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렇게 라방을,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꾸준함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모두 좋은 물로 건강하시고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 그 기준은 가격보다는 가치를, 유행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이스프링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꾸며봤는데요. 우리 시너스트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자, 6, 7, 8 아주 중요한 골든 타임입니다. 7월, 8월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8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